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계유년생 병진월 그리고 경을 주시고 시간은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해자축으로 가고 있으시고 지금 개축대운이십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사주팔자를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항상 변화하는 이제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을 기준으로 이제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오늘 되게 날씨가 추웠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봄이 올 것 같거든요. 지금 환절기 같은데 지금 어쨌든 히터를 켜고는 있죠.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근데 한 달 되는 봄이니까 또 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서 봄에 맞는 이제 옷을 입겠죠. 히터를 이제 또 끄겠죠. 그거는 이제 밖에 있는 계절이 변했기 때문이죠. 저희가 뭐 봄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봄이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행동이. 그러니까 항상 사주팔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계절, 이 자연의 법칙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팔자라는 거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저희한테 8글자가 이 고유의 바코드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팔자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저희의 이제 그릇의, 이 사주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이 계절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손발을 써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두뇌와 정신을 써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실외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실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릇의 크기와 종류, 그래 즉 분수라고 하죠. 분수에 맞게 살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분수를 가지고 이 계절을 잘 따라야 인생의 탈이 좀 덜 나고 인생의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사주팔자를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이 바뀌는 시간과 공간, 이제 바뀌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 겨울이잖아요. 겨울 이분도 그러면은 이 겨울을 따라야 되는 거겠죠. 이 팔자가 아니라, 팔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겨울이 기준이 되는 거죠. 겨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겨울이 왔잖아요. 밖에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겨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기서 터전을 잡고 여기서 뭐 인연을 만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 시간과 공간에서 겨울이라는. 그래서 항상 사주팔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이 바뀌는 계절이 중심이 되어야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천간과 지지를 항상 구별을 해야 되겠죠. 사주는 이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8글자로 이제 8글자를 오행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위에 경금과 신금, 뭐 병화와 정화, 개수와 임수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제 해석에 큰 오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만 그럼 사주를 양중심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일단은 보시면 이 천간에 이제 병화와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뭐 사주 책이나 예전 고서에 병화와 개수가 같이 나란히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성정이 대단하다 이런 이유가 그 사계절의 순환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축의 기울기를 가지고 여기 자수가 있고 오화가 있으면 기존의 병화가 이 자수에서 12운성이 태잖아요. 근데 개수가 이제 임수와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개수가 자수에서 또 태어나겠죠. 왜냐면 자수에서 임수는 제왕이니까 거꾸로 음양 순역설에 따라서 음과 양은 반대로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와 병화가 자수에서 태어나서 12운성으로 태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이 오화, 이 봄과 여름이라는 데에서 매우 확산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 여름에서 이 두 글자는 정점을 찍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속성이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고 폼나고 화려하고 내가 남들보다는 되게 잘나야 되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병화. 병화는 양 중에 양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잘났어 알아둬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이 개수는 조금 다른 게 음이잖아요. 음 중에 음이니까 직설적인 일 못하죠. 그러니까 나도 좀 잘나고 싶은데 내가 말은 못하겠고 남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심리가 있죠. 그래서 천간에 이런 개수와 이제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글자가 있으면 되게 심리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뭔가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애매한, 좀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 사계절의 순환의 운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그래서 이 병화 개수는 매우 좀 내가 잘나야 되고 폼나야 되고 남들보다는 화려해야 되고 이런 거를 되게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분 입장에서는 이 병화를 편관으로 쓰고 그리고 이 개수를 상관으로 쓰죠.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거는 정관과 다르게 일의 이제 그 흐름이
이렇게 오름과 내림이 엄청 크죠, 폭이.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이 있는 조직이죠. 그래서 옛날에 군인이나 경찰, 뭐 병원 이런 데에 그런 조직을 편관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정관을 그런 행정이나 이제 이의 흐름이 일정한 그런 안정적인 것을 정관으로 봤죠. 그냥 일정하지 않은 거죠, 편관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항상. 대신 편관은 위험이 있죠, 위험. 그러니까 카리스마와 권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고서들을 보면 스타가 되려면 편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제살 된다, 제살 되어야 뭐 스타가 된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글자는 뭐가 항상 좋고 뭐가 나쁜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관도 응용력이 매우 뛰어나죠. 기존의 질서를 바로잡고 기존에 있던 날 것들을 다 쳐내고 이제 혁신적인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죠. 어떤 막 되게 답답한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고 개조하고 활용하고 순간적인 재치와 그런 기발함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 양면성에는 항상 정관이 있죠, 정관. 정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항상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왔는데 이걸 너가 감히 없냐, 이런 식으로 보니까 항상 구설수를 가지고 다니죠, 상관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글자든 간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항상 좋은 게 해석이 있으면요, 나쁜 해석도 있고요, 나쁜 해석이 있으면 좋은 해석이 있는 거죠. 항상 모든 거에는 음량이 다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자의 속성 자체가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는데 그거를 또 편관과 상관으로 쓰니까 엄청 더 하겠죠, 그런 성정이.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지지를 보시면 이런 오와 유금이 있으니까 왕지의 글자잖아요. 왕지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계절의 왕이잖아요. 엄청나게 어떤 한 분야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이 얼마나 세고 고집이 강하고 내가 이 분야에선 대장이야, 막 이런 포부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심지어 이런 천간의 개수하고 이런 병화와 개수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그릇의 크기를 또 잘 봐야 되는 게, 천간에 이 병화가 이 진토에서 관대죠, 관대. 이 개수도 관대죠. 관대만 돼도 굉장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이 세진단 말이에요. 다만 관대라는 거는 이게 아직 걸록이나 제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없어요, 노하우가. 그러니까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조금 건방져 보일 수 있죠, 위에서 보면. 근데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엄청 잘 알고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포부와 자신감이 엄청나게 차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편관과 상관으로 쓰고 심지어 글자의 속성이 병화와 개수니까 그런 기질들이 매우 강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폼생폼사겠죠. 내가 엄청 잘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팔자는. 그러니까 자존심도 엄청 강하고 내가 무조건 잘나야 되고 내가 조금 되게 잘한다, 이런 자기 자신감도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월이잖아요, 또 환절기잖아요. 환절기라는 거는 이제 계절이 어떻게 보면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시면은 여기 커브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브길에서는 항상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야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 사고가 진술충미라는 그런 고지의 글자들에서 굉장히 잘 터지죠. 근데 예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겨울에서 좀 있으면 봄이 되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는 솔직히 좀 날씨가 풀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엄청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진월이나 이런 축토 같은 진술충미의 고지의 글자가 있으면 항상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갈등이 있고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거죠. 진월이니까 임묘진, 난 봄의 사람인가? 근데 뭔가 난 여름의 사람 같기도 하고, 난 해자축, 난 겨울의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봄의 사람도 맞나? 이렇게 자기의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 오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들어가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긴가? 저기를 들어가도 그때 거기가 좋았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런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갈등이 많다 보니까 양면성인 또 해석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감이나 촉이나 영감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이런 고지의 글자들이 있으면 뭐 이제 문예 창작이나 뭐 철학이나 예술 이런 쪽으로 매우 승화를 잘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 항상 글자가 무엇이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어떤 해석이 있으면 그 이면에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거죠.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음과 양에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당신의 그릇의 크기는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팔자를 알 수 있는 건 그것까지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겨울로 가는 거예요, 겨울. 당신이 어떻든 간에 뭐 병화가 있든 개수가 있든 뭐 왕지가 있든 당신은 해자축으로 가야 됩니다, 해자축. 그럼 여기서 임수와 기토와 이 정화를 되게 잘 쓰잖아요, 이 계절에서는 활발하게. 근데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문적인 관점이 있고 이제 실제적인 상담적인 관점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병화, 개수, 오화, 유금 내가 되게 폼나고 잘나야 되고 천간이라는 거는 내 생각과 마음이고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건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글자들이 활발하게 날뛰려면은 여름이 와야 되잖아요. 여름. 아까 오화에서 봄이랑 여름, 특히 여름에서 이 두 글자가 매우 날뛰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해자축이에요. 해자축. 그러니까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운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실속을 차리고 매우 줄이고 그런 시간과 공간인데 이 사주를 보세요.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에너지의 흐름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수와 기토와 정화. 근데 여기 병화와 개수 완전 다른 글자잖아요. 둘이 정반대 방향에 있는 글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겨울이 달갑지만은 않겠죠. 학문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이 요거를 보고 이 계절을 보고 답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거죠. 원국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여기 진토에서 인성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토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편인을 잘 쓸까요? 정인을 잘 쓸까요? 이런 기토보다는 이 사람은 이런 무토를 잘 쓴단 말이에요. 원국에서. 그러니까 편인과 이런 편인과 상관을 잘 쓰니까 굉장히 이제 순간적인 재치와 기발함 그런 걸 되게 머리가 되게 비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편관, 편인 뭐 이런 걸 쓰니까. 근데 이 운에서는 너는 그런 거 알겠는데 그런 거 쓰지 말고 너 이거 쓰라고 이제 이게 오는 거죠. 히터 키라고. 뭐 성능 좋은 에어컨 있는 거 알겠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에어컨 끄고 히터 키세요 라고 이거 오는 거죠. 계절이. 그러니까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한 거죠. 이분은. 그럼에도 저희는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계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만약 이 사람 보세요. 이 상관은 여러 가지의 일을 막 멀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인사도 하고 회계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러고 싶겠죠. 다재다능하게. 근데 여기 보세요. 임수잖아요. 임수. 식신이란 말이에요. 식신. 식신이라는 거는 오로지 하나만 전문적으로 깊게 파는 거죠. 매우 웅축하고 하강하게 임수로 쓰니까. 이게 또 병화가 아니잖아요. 병화를 식신으로 쓰는 사람과 임수를 식신으로 쓰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병화를 식신으로 쓰는 사람은 퍼포먼스를 막 보여주고 싶겠죠. 병화니까. 근데 임수는 아니잖아요. 임수는 뭔가 나대고 싶지 않고 조용하고 응축하고 하강하게 네 할 일만 해 실속 있게 이런 계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따른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 자기객관화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자연의 법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신 같은 거를 매우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에서 인성은 편인을 잘 쓰지만 정인 쓰라고 오고 있고 여기 보세요. 관을 물어본다. 관.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원국 자체에서는 이렇게 편관이잖아요. 병화. 그러니까 남들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 이름 딱 되면 되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고 싶겠죠. 본인은. 그런데 이 해자축에서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죠. 정화. 정화는 정관이죠. 정관. 그러니까 해자축이니까 시골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가 있고 본점이 아니라 지사가 될 수 있고 해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남들이 잘 모르죠. 근데 실속이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좀 이름을 잘 모르는 회사지만 그런 알짜배기 회사를 들어가야 이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이 계절에. 근데 본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병화, 개수, 매우 확산하고 폼나고 이런 누구나 알고 있고 빛나는 그런 조직, 그런 관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 운에서는 이런 정관을 쓰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 계절을 따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에도 저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겨울이 왔으니까 히터 키라고 왔는데 에어컨 킬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그럼 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개축대운이시니까 이 개수가 또 들어오잖아요. 상관이죠, 상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천간은 믿을 게 못 되죠. 천간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처해져 있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바뀌죠.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입는 옷도 이제 달라지고 히터도 꺼야 되고 봄 오면 겨울 오면 에어컨 꺼야 되고 저희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지지가 천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지는 계절이죠. 계절. 지지는 저희의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이 해자축에서 힘이 없죠. 임수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임수. 그러니까 이런 개수가 오면은 그런 상관적 행위나 행동들이 더 강해지겠죠. 뭐 약간 하극상의 기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더 여러 개를 멀티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 실제적인 계절에서는
이게 아니라 임수를 쓰라고 오고 있죠. 그러니까 식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정관을 막 상관이 경관한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지지에 있는 임수, 식신을 써라. 상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만 응축하고 하강하게 실속 있게 전문적으로 깊게 팔아.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자가 중심이 되고 이 팔자에 몇 개의 글자를 가지고 길신과 흉신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용신을 찾고 신강신약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변하는 계절, 이 변하는 자연의 법칙이 기준이 되어서 이 계절에 맞는 글자를 써야 되지 내가 뭐 아무리 병화와 개수 이런 상관 편인을 막 잘 쓴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사계절은 돌잖아요. 누구나 돈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구나 돌아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뭐 나는 여름이 좋다고 여름에 맞는 생각과 행동만 할 수 있냐는 거죠. 저희는 어떤 사람은 봄이 싫어도 봄을 따라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아도 겨울이 오면 겨울을 따라야 돼요. 그게 이제 사주 명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절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오름과 내림이 누구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내려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을에 올라가고 겨울에 내려가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주를 해석할 때는 대운과 세운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다음에 사주 예시 가져와서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